안녕하세요. 그로우선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상담 심리 이론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봐요. 제가 손글씨로 직접 요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짝 참고해서 함께 봐주세요. 오늘은 정신분석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정신분석 치료는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죠. 심층 심리학의 이론 체계와 치료 방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무의식과 성적 추동, 정신 역동, 방어 기제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체계적 심리치료이자 현대 심리치료의 모태라고 할 수가 있고 가장 심층적이며 총체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주요 개념과 성격 이론입니다. 정신분석은 네 가지의 기본적인 가정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리적 결정론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심리적인 원인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의식입니다. 인간의 심리 세계에는 자각되지 않는 무의식적인 정신 현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인간 행동은 의식보다 무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적 추동입니다. 성적 추동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성추동이 무의식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린 시절 경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서 성격의 구조가 형성되고 부모와의 갈등 경험은 무의식 속에 축적이 되어서 성장 후에는 심리적 문제의 근원을 이루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의 마음의 지형학적 모델은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의 수준 세 가지를 구분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식 수준은 항상 자각하고 있는 지각이나 사고, 정서 경험을 의미합니다. 전의식의 수준은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약간의 노력을 기울이면 쉽게 의식으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나 경험을 말합니다.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무의식의 수준입니다. 무의식은 자각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의식되지 않는 다양한 심리적인 경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억압된 욕구나 감정, 기억의 보관소라고도 불리는데요. 개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 치료의 핵심은 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심리적인 내용을 찾아서 의식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의식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 속에 남아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신 역동은 무의식에 저장된 심리적 요소들을 일치성, 상충성에 따라서 서로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역동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 성적 추동입니다. 성적 추동은 마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추동이란 개인을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는 내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무의식적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행동과 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는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추동은 인간이 출생 초기부터 지니는 생물학적인 욕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자기 보존적 추동과 종보존적 추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쉬기나 먹기, 마시기, 배설하기 등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을 바로 자기 보존적 추동이라고 하고요. 성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 같은 행동을 추구하는 것을 종보존적 추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리비도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는 성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의식 세계의 주된 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죽음 본능이라는 개념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성적인 추동 외에도 인간에겐 공격적인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소멸과 파괴적인 이중적인 본능의 이론이다라고 해서 죽음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적 추동이 유아의 성장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프로이드의 성욕이란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서 쾌락과 애정을 얻고자 하는 모든 욕구를 의미하는데요. 쾌락과 만족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신체 부위에 초점을 맞춘 심리성적 발달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유아가 가지는 성욕은 아이가 쾌락을 추구하는 신체 부위는 나이에 따라서 변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때의 욕구 충족 경험이 성격의 형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리성적인 이런 발달 과정에서 과도한 만족이나 좌절을 경험했을 경우에 아이의 성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성인기의 심리적 장애 유발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기, 학문기, 남근기, 장복기, 성기기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강기는 입을 통해서 외부 대상과 처음 관계 형성을 하는 경험을 의미하는데요. 이때 구강기가 잘 충족이 된다면 자신감 있고 관대하며 외부 세계에 대해서 신뢰감 있는 안정된 성격을 형성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문기의 경우에는 배변 훈련의 시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생후 1년 반에서 3년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불안과 수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율성이나 통제력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학문기가 잘 발달이 됐을 경우에 독립적이고 자기주장적, 협동적인 발달을 이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근기는 성격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의 시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동의 관심이 이성의 부모에게 확산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삼각관계를 두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오이디푸스나 일렉트라 콤플렉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남근기의 시기를 잘 발달하게 된다면 건강한 성 정체감과 초자아 자아 발달이 균형 있게 이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적응이나 성격 형성에 문제가 일어남으로써 복종적인 태도나 경쟁적인 성격 또는 신경증의 유발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잠복기입니다. 잠복기는 학업과 친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성적 욕망의 표출이 감소됩니다. 이때에 자아가 성숙하고 초자아가 확립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대인관계나 적응 능력을 발달이 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성기기입니다. 사춘기나 청소년기 이후를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육체적인 성숙과 성적인 측면에서 성인으로 발전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에너지가 이성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성기기를 통해서 성격 형성의 완결을 이룹니다. 이 성기기가 잘 발달이 됐을 때 심리적인 독립과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다음 성격의 삼원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의 삼원 구조 이론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원초화와 초자, 자아 세 가지입니다. 원초화는 1차 과정이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쾌락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원초적인 욕구와 충족시키려는 심리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여건은 고려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의 충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1차 과정이라고 봅니다. 대부분 무의식 속에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초자아는 사회적 규범이나 부모의 가치관을 마음속에 내면화시킨 자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의 원리나 자아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당 부분이 무의식에서 기능하긴 하지만 일부는 의식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고라고 부르는 자아입니다. 환경에 대한 현실적인 적응을 담당하는 심리적인 구조랑 기능을 의미합니다. 의식과 전의식의 수준에서 외부의 현실과 접촉하고 또 원초와의 소망과 현실과 요구를 절충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실적이고 합리적, 이성적인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원리에 따라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초화와 자아, 초자아인 삼원의 구조가 서로 경쟁하고 또 타협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정신역동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자아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됩니다. 이때 자아가 이 원초와 초자아의 사이에서 타협하고 경쟁하는 이런 과정 안에서 자아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때 자아는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현실적인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위협에 대한 불안이고요. 두 번째, 신경성적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아가 원초와의 세력을 조절하지 못해서 굉장히 강렬한 욕망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불안입니다. 도덕적인 규범이나 부모의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다양한 종류의 방어 기제는 억압이나 부인, 반동 형성, 투사, 대치, 동일시, 합리화, 퇴행이나 지성화, 승화 등을 의미합니다. 어, 이러한 정신분석의 다양한 치료 기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유연상 기법입니다. 아무런 억제나 논리적인 판단 없이 내담자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꿈 분석입니다. 꿈에 나타난 주제나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무의식의 갈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담자가 기억하고 있는 현재의 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무의식적 동기나 인 잠재몽을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굉장히 또 중요한 전이 분석입니다. 전이는 내담자가 과거에 중요하게 여겼던 타인에게 느꼈던 감정이나 환상을 무의식적으로 치료자에게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역전이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전이 현상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이 분석은 굉장히 정신분석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적 갈등과 방어 기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저항 분석입니다. 내담자는 저항과 치료 과정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원활한 치료 과정을 방해하는 반치료적인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이때 저항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의도와 갈등을 탐색하게 되고 또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석입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무의식적 갈등에 대해서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무의식적 갈등에 대해서 치료자가 해석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혼습입니다. 무의식적인 갈등이 어떻게 현실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적응적인 행동으로 실천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런 점진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신분석 치료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초기 단계, 중기, 종결기입니다. 초기의 단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단계이자 또 내담자와 치료자가 전이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치료의 적합성을 평가하게 되고요. 치료를 구조화합니다. 그리고 라포를 형성하는 치료 동맹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내담자의 문제와 과거사를 탐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중기입니다. 중기는 본격적인 전이나 저항이 출현할 수 있고 이때 훈습과 통찰이 진행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항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전이를 관찰하고 또 분석합니다. 통찰을 통해서 지적인 정서적 통찰을 하게 되며 훈습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 종결기입니다. 상과가 나타나고 치료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갈등의 해결과 자아의 기능이 향상이 되게 되고 병리적인 어떤 방어 기제의 사용을 내담자가 감소하게 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내담자의 성격 구조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증상이 호전되거나 극복이 가능하다는 능력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저와 함께 정신분석 치료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심리 공부하는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